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가슴 아픈 일을 겪게 되면서 매일을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 나이가 벌써 100세 시대의 절반이 지나간 55살입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지금부터 제가 써내려가는 인생 사연 들어주시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부탁드리는 게 죄송스럽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의견과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같이 고민해 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려다 보니 깨진 조각을 다시 맞추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큰 사건들 위주로 써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때가 아마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있는 날이었을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많이 내렸었는데 신발도 다 젖었고 집에 거의 도착을 했었을 때 저 멀리에서 사람인 것 같은 실루엣이 보였고 그 모습을 보고 인상을 찌푸리며 비 사이를 뚫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런데 점점 가까이 다가갈수록 너무 놀랐고 쓰고 있던 우산을 던져버린 채 급하게 뛰어갔습니다. 안색이 좋지 않은 남자가 쓰러져 누워 있었어요. 정신이 희미해진 상태인 것 같았고 정신 차리라고 외쳐보았지만 이미 심각해진 상황 같아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너무 늦은 저녁이라서 그런 건지 주변 상가도 닫혀있는 상태였습니다. 정신 차려보라고 조심스럽게 흔들어 보니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있었고 저희 집이 바로 앞이라 힘들게 부축해서 온 힘을 다해 그 사람이 정신을 잃지 않게 계속 말 시키며 저희 집에 부축이고 겨우 들어갔어요. 부모님께서 놀란 듯 부축해서 침대에 눕혔고 마른 수건으로 젖어있는 온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119에 전화를 걸었고 누워있는 남자의 몸 상태를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집에 들어온 순간 의식을 정말 잃은 상태였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정신없이 걸어오다 보니 제 구두 뒷굽은 전부 부러져 있는 상태였어요. 아빠는 제 몸을 살피며 어디 다친 곳은 없냐고 살펴봐 주셨어요. 생각보다 건장한 남자를 어깨에 걸치고 끌고 와서 그런지 너무 놀랐었나 봐요. 저도 갑자기 그런 힘이 어디에서 나온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창백해진 얼굴과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는 모습에 아빠의 말은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뒤이어 구급대원들이 저희 집에 들어와서 들것을 실어 응급실로 향했고 그 사람이 걱정이 되다 보니 저도 따라가게 되었어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온 힘을 다해 집에 데려온 만큼 제발 아무 문제 없이 깨어나길 바래서 따라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알게 된 진단 결과는 다름 아닌 신장 투석이 너무 늦어지는 바람에 쓰러진 거였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다행히 급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 정신이 들 거라는 의사의 말에 안심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그 사람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고 뒤이어 병실로 옮겨지면서 옆에 잠깐 있어줬는데 가족분들이신지 급하게 병실로 들어오셨고 저를 보자마자 도움을 준 분이냐며 어머니 되시는 것 같은 분이 제 손을 잡으며 감사하다고 고개를 몇 번이나 숙이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건 신장투석을 계속해서 거부를 하고 있었다며 부모님의 속을 너무 썩인다는 거였어요. 어찌됐든 가정사까지 물어볼 일은 아닌 것 같아 분위기 보고 조심스럽게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정말 정신없었던 늦은 저녁이 어느새 새벽이 되었어요. 병원에서 걸어 나오는데 갑자기 발목이 시큰거리더라고요. 살짝 삐었는지 발목을 돌리는데 통증이 왔고 아마도 구두 뒷급이 부러지면서 꺾인 것 같았습니다. 살면서 제대로 힘써본 적 한 번도 없었던 제가 위급한 상황이 오게 되니 저도 몰랐던 힘이 생겼던 게 신기했었어요. 그저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목적 하나로 어떻게든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병원 앞에 대기하고 있던 택시가 있길래 집으로 향했고 새벽 늦게까지 잠 한숨 못 자고 저를 기다려준 부모님은 병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물어보시길래 차근차근 설명해주면서 길게 느껴졌던 그날은 어느새 해가 떠오르면서 또다시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전날보다 발목이 심각할 정도로 부어 있더라고요. 아빠는 그럴 줄 알았다면서 저를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반깁스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집에 가려고 하는데 싸우는 소리가 병원 밖에서 들렸고 저희는 병원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싸우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제가 어제 도움을 베풀었던 남자와 부모님이었어요. 그리고 그분 어머니 되시는 분께서 제 얼굴을 보자마자 달려오셨고 전날에는 경황이 없었다면서 보상이라도 해드릴 테니 연락처를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길래 사양했어요. 괜찮다며 무사한 모습 봐서 다행이라고 얘기한 후 아빠와 함께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는데 도움을 받았던 남자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저를 보며 뱉은 말은 충격이었어요. 당신이 어제 나 여기까지 끌고 온 거야? 왜 그렇게 한 건데? 내가 당신한테 살려달라고 애원했어?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고 난리야. 당신이 나 살려냈으니까 내 인생 앞으로 평생 책임져. 알겠어? 나는 살기 싫었다고. 이 지긋지긋한 세상에서 눈 뜨고 살기가 너무 괴로웠다고. 그런데 당신이 뭔데 나를 살려내. 봤어도 그냥 지나치면 되는 걸 왜 살려내냐고. 남자는 갑자기 저를 보며 화를 내기 시작했고 너무 놀란 나머지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그 남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아마도 괴로운 일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듣고 있다가 화가 나셨는지 어제의 상황을 그 남자에게 얘기했고 그 말을 듣고 있던 남자는 제 발목을 빤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지갑에서 고생했다며 수표 몇 장을 아빠 얼굴에 던져주면서 아무 때나 나서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며 무서운 눈빛으로 저와 아빠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토록 분노하고 있는 건지 알지 못했던 저희는 그 사람이 너무 무섭게 느껴졌었고 아빠는 똥 밟았다 생각하자며 제가 더 큰 상처를 받게 될까봐 급하게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올라탄 저는 뒤를 돌아보면서 그 남자가 부모님과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차는 출발했고 그렇게 두 번째 만남을 끝으로 두 번 다시는 볼 사이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악연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발목도 괜찮아지고 오래간만에 친구들과 저녁에 술 한잔 마시고 집에 들어가고 있는데 시내에서 한쪽 손에 술병을 들고 거리를 거닐고 있는 그 남자와 마주치게 되었고 저를 보며 우두커니 서 있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신장 투석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 막 살지 말라며 충고 한마디 하고 피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제 팔목을 잡더니 그때 있었던 일은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면서 뜬금없이 자기 살려줬으니 앞으로 자기 인생 책임지라는 어이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으니 집에 일찍 들어가 누워 자라고 제 팔목을 잡고 있던 팔을 뿌리치자 술 한 잔만 같이 할 수 있냐고 물어보며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길래 그때의 저도 참 마음이 약했는지 남자의 눈에 눈물이 흐르는 모습을 보곤 나에게도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 바로 앞에 맥주집이 있길래 들어갔어요.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술에 의지하며 저에게 말 한마디 걸지 않더니 입술을 부들거리면서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참 씁쓸하죠. 아버지와 함께 했던 추억들 정말 많았는데 이렇게 떠나게 되니 못해줬던 기억만 남게 되었어요. 좀 더 잘해드릴 걸. 사랑한다는 말 어렸을 때 하고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었는데 그 말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 말이라고 왜 그 말을 아끼고 있었는지 세상 떠나버리니 그제서야 후회가 밀려오네요. 하루하루가 너무 괴로워요. 언제부터인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제 말은 들어주려 하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반감을 표했고 아버지의 말은 반대로 하는 불효자로 자라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저를 사랑했고 마지막 떠날 때까지 저만 불렀어요.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 아버지는 제 얼굴을 어루만지며 아들, 그동안 미안했고 사랑한다. 이 말을 듣는데 그동안 쓸데없는 자존심으로 버티고 있었던 제 반항심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는 순간까지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숨이 멎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려오는데 아버지 사랑해요가 입에서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너무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자체가 너무 가식 같았고
제 자신이 너무 미웠어요. 이제 세상 떠나니까 그제서야 아버지가 불쌍해 보이고 안쓰러운 마음에 제 입에서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조차 제 자존심이었고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제 목소리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네요. 저도 아버지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자식이라서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아버지도 신장투석을 오랜 기간 받으시다가 떠나셨거든요. 이 남자의 말에 그동안의 아픔을 알 수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고 충격적인 건 먼저 세상을 떠나신 아버님과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게 되었는지 신장투석을 받는 게 두려웠고 원망스러웠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위로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그저 술기운에 응어리졌던 속마음을 눈물로 꺼내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그 남자를 바라봤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곁에 있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동정심이 훨씬 더 컸을 테지만 그래도 옆에서 조금이나마 도움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늦은 새벽이 되고 그 남자에게 전화를 건네주었어요. 나중에 술 한잔 하고 싶을 때 그때 연락 달라고 웃으면서 한마디 한 다음 택시 태워 보냈습니다. 집에 걸어가는 동안 많은 생각이 들었고 너무나 익숙하게 항상 제 옆에 있는 부모님께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마음을 느끼게 해준 그 남자가 고마웠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모든 걸 아무런 조건도 걸지 않고 내어준 부모님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늦은 새벽이었는데도 주무시고 계실 줄 알았던 부모님께선 소파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선잠을 자고 계셨어요. 저를 기다리고 계셨는지 제가 들어오자마자 너무 늦게 왔다며 꾸중을 늘어놓으시는 것보다 어디 다친 데는 없는지부터 물어보신 부모님의 웃는 얼굴에 그 순간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당황해하신 부모님께서 저를 안아주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자 저는 부모님께 자주 하지 않았던 사랑한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랑한다는 단어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사에서 바쁜 일상을 보내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그때 너무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기억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제가 먼저 연락하기가 좀 꺼려졌어요. 그리고 여자가 먼저 전화했다가 저를 기억 못한다면 엄청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몇 달이 흘러버리면서 저도 그 남자에 대해 점점 기억에 잊혀갈 때쯤 부재중 전화 한 통이 남겨져 있었고 핸드폰 번호를 보니 특별한 만남을 가졌던 남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걸자 반가운 목소리로 저녁이나 같이 먹자는 데이트 신청이었고 저희는 그때 이후로 이 남자와 결혼까지 하게 되는 정말 특별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었는데 처음부터 하늘이 정해준 만남 같았어요. 대화도 잘 통했고 모든 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자는 프로포즈를 받게 되면서 양가 집안 인사하러 가게 되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또 생기게 되었어요. 아빠가 그때 병원 앞에서 받았던 상처 때문에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반대하셨지만 제가 모든 걸 솔직하게 전부 얘기해드려서 기분이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으나 저와 연인 사이가 된 이후에 제대로 된 사과를 드렸는데도 별로 좋아하진 않으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있었죠. 그리고 엄마와 아빠는 그때의 남편이 신장 투석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은 남자와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고생만 하게 되는 거라며 싫어하는 마음을 내비쳤어요. 살면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해 단 한 번도 반대하지 않으셨는데 부모님께서 처음으로 오락가락 하셨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을 허락하고 싶다가도 몸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에게 큰 상처가 남게 될 것 같아 그런 부분들이 두려운 나머지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결정에 결국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저희 부모님이 아니었어요. 바로 어머님이셨죠. 알고 보니 집안 차이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났었어요.
결혼한다고 인사 온 건 좋은데 우리 아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제가 말을 안 했으니 당연히 모르고 있었죠. 왜 그런 걸 의심하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먼저 손 내밀었어요. 저에게 정신적으로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여자예요. 제가 한 결정에 대해서 더 이상 불만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들, 너 엄마한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불만 가지지 말라고? 그럴 거면 뭐하러 집에 데려온 거야? 나는 궁금한 것도 물어보지 못하니? 그동안 너 등골 빼먹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든 여자가 어디 한두 명이야? 그래서 제가 등골 빼먹혔나요? 아니잖아요. 왜 그런 걸 걱정하고 그래요? 지선이는 다른 여자랑 달라요. 이런 감정 느껴본 적 처음이고 앞으로 저희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거니까 어머니도 저희 결혼 축복해 주세요. 제가 요즘 투석도 열심히 받고 있잖아요. 제가 그때처럼 투석도 안 받고 길거리에 쓰러졌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저희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앞으로 실망시켜드리지 않게 열심히 살 테니까 결혼 허락해 주세요. 어머님께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으셨는지 방으로 들어가셨고 잠시 정적이 흐르자 그런 분위기가 싫었는지 저를 데리고 그때의 남편이 지내던 방으로 올라갔어요. 그 방에는 그동안 살면서 쌓아온 추억들이 가득 묻어 있었고 책상에는 아버님과 마지막으로 산에서 같이 찍은 초등학교 때 사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빤히 보고 있는데 아빠와 찍은 사진은 그거 한 장뿐이라며 씁쓸한 웃음을 남기고 있었어요. 급하게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분위기를 전환시켰고 즐거운 대화로 이어나갔어요. 그런데 밑에서 어머님이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저를 보며 잠시 앉으라며 침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네가 진심으로 우리 아들 사랑하고 있다는 거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런 거 눈빛만 봐도 딱 알 수 있다. 그런데 네가 하나 모르고 있는 게 있어. 사람이 돈맛을 보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고양이 새끼가 호랑이까지 잡아먹게 되는 상황까지 오는 거야.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니? 너 얼굴에서는 아직 그런 게 느껴지지 않지만 만에 하나라도 몸이 좋지 않은 우리 아들 어떻게 해서 재산 가져가려는 계획이면 지금 당장 그만두는 게 좋을 거다. 내가 그런 낌새를 조금이라도 눈치채는 순간 너랑 너희 집안 절대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알겠어? 어머님, 제가 이런 말 드리는 거 버릇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제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 정철 씨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하겠다는 거지 돈을 보고 결혼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워낙 그런 사람이 많았다니까 이해는 할게요. 하지만 저는 그런 개차반 같은 성격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는 행동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었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돈에 욕심이 있었다면 제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도 않았겠죠. 어머님 집안이 워낙 부유하셔서 그런 거지 저희 집안 동네에서 손가락 꼽힐 정도로 잘 사는 집안이에요. 그만큼 부족한 거 없이 저도 커왔어요. 그러니 진심이 담긴 제 마음 읽어주시고 이 결혼 받아주세요. 어머님께서 저희 결혼 축복해 주셔야 정철 씨가 웃는 얼굴로 결혼할 수 있죠. 어머님께서도 정철 씨가 행복해하는 모습 보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 살아갈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어머님은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저처럼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말한 사람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당당했던 제 모습에 칭찬을 해주셨고 어머님은 저희가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부부로서 행복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어떤 문제가 와도 침착하게 대화로 모든 걸 풀어나갔고 잘생긴 아들 하나 낳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그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대표로서 많은 사람들을 등에 업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어요. 투석도 열심히 받고 한층 밝아진 모습에 어머님께서 아들의 변화된 얼굴을 보며 정말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처음에 저와 대화했을 때 진심이 담긴 말들을 믿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인정을 받게 되니
며느리로서 더욱더 최선을 다하고 싶었어요. 제 위치에서 남편이 사회생활 잘할 수 있게 모든 걸 어머님께 배워가며 하나하나 가르침 받았어요.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어느덧 남편 회사는 더 큰 회사로 발전이 되었고 그만큼 세월이 흘러 결혼한 지 2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눈물을 남모르게 흘렸던 것 같아요. 아마 남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신장투석으로 생명을 연장하지만 정상적인 삶이 힘들거든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더 힘들어졌어요. 남편은 일주일에 3번 정도는 투석을 해야 했기 때문에 대표 자리에서 버티기가 상당히 벅차 보였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가장으로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옆에서 아빠를 바라보며 커가는 아들에게 아픈 모습 보여주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왼쪽 팔은 몸에서도 많은 무리가 왔다는 걸 보여주는 듯 굵은 핏줄이 흉하게 튀어나왔어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투석을 하면서 남은 상처로 세월의 고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신장 이식 수술을 2번이나 했었지만 생각보다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좌절하지 않았죠. 그런 모습이 너무 대단했고 그런 모습을 봐왔던 아들은 정말 열심히 앞을 보며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던 세월이 20년이나 지나니 남편은 온몸이 약해진 상태였어요. 더 이상은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게 힘들어 보였습니다. 아들은 모든 걸 남편에게 물려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왔고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20살이 되던 시점에 마냥 행복할 것 같았던 일상에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아들이 자기 아빠처럼 되고 싶어서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 몸에 무리가 되었는지 어지럽다는 말을 자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쉬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했는데 속이 울렁거린다며 갑자기 구토를 하기 시작했고 아무래도 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삶이라는 게 한 치 앞도 모른다고 제 아들에게 이런 일이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의사는 저에게 대부분 유전인 경우 자녀분들이 중고등학생 20살 정도면 만성 신부전증이 찾아온다는 충격적인 진단 결과를 알려주었어요. 밖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기다리고 있는 아들에게 너무 미안했고 앞으로 아들에게 펼쳐지게 될 일들을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병원 다니면서 했던 치료들을 아들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게 된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렸고 저는 의욕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남편과 저는 아들이 저희 인생에 엄청난 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었는데 이런 결과로 인해 앞날을 막는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의사와 상담을 끝내고 힘없이 걸어 나온 저를 본 아들이 뭐가 잘못됐냐고 물어보길래 저를 바라보고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에 차마 아빠와 똑같은 병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벼운 몸살 감기 정도가 온 것 같다며 약 먹고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남편에게도 어머님에게도 저희 집안에도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분들이 제 아들에게 거는 기대가 엄청 컸었는데 그 기대를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병원 갔다 왔었다며? 어머니가 그러던데 왜 말 안 했어? 빈혈이랑 구토도 했었다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병원에서는 그냥 단순 몸살 감기래. 몸이 너무 피곤해서 생기는 일시적인 증상이라 누워서 잠 좀 푹 자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네. 너무 걱정하지 마. 약 먹으면 금방 좋아질 거야. 당신 몸이나 신경 써. 요즘에 회사에서 잠자는 시간이 많아졌다며. 이제 그만 회사에서 손을 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그냥 푹 쉬고 회사 다른 곳에 넘길까?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회사를 왜 다른 사람에게 넘겨? 우리 아버지께서 힘들게 키워놓은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나는 우리 아들에게 완벽한 인수인계를 끝내고 공식적으로 물려줄 거야. 저런 상상을 하고 있는 남편에게 어떻게 우리 아들이 당신 집안의 유전자를 이어받아 신부전증에 걸렸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절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말을 했어야 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저는 죽을 것처럼 가슴이 아파 아들과 남편이 없을 때 땅을 치며 오열하며 너무 큰 충격에 하루를 버티기가 힘들었어요. 남편과 아들이 집에 들어오면 그때는 또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행동을 해야 했기 때문이죠. 셋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는 시간에도 눈에 눈물이 흐르려고 하자 잠시 자리를 피했고, 최근 들어 달라진 행동들로 인해 남편은 그동안 함께 살아온 세월 때문인지 저에게 문제가 있다고 금방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그날의 하루가 마무리되고 아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나오는데 문 앞에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살피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 있는 거야? 요즘 얼굴 표정이 좋지 않네. 걱정거리가 있으면 나한테 바로바로 얘기하더니 무슨 심각한 일이길래 입을 꾹 닫고 아무 말도 안 해. 내가 알면 안 되는 일이라도 생긴 거야? 그렇게 고개 돌리고 있지 말고 무슨 일인지 솔직하게 얘기해봐. 오늘 신장 투석 받는데 별일은 없었어? 20년 동안 투석 받는데 정말 지겹지? 근데 그걸 지켜보는 나도 이제는 지치고 많이 힘드네. 처음에 결혼했을 때 사랑만으로 모든 걸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병마와 싸우는 당신을 보니 나도 심적으로 많이 힘들더라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정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버티면서 살아온 게 누구 때문인데? 옆에서 쓰러지지 않게 붙잡아준 당신 때문에 아픈 몸 이끌고 여태까지 아버지께서 이러는 회사 끌고 왔어. 이제는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중요하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야? 아들한테 회사 대표 자리 물려주는 거? 그거 하나 보고 당신과 나는 앞만 보고 달려왔어. 그러다 보니 당신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나도 당신 수발드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우리 아들에게도 대물림 해줘야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아들이 왜? 어디가 안 좋대? 몸살 감기라며? 몸살 감기?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당신처럼 평생 투석받으며 살아야 할 운명을 지녔다고. 신부전증이 유전이라 우리 아들한테까지 진행이 된 상태래. 그런데 당신처럼 투석받으면서 대표 자리에서 버티란 소리야? 그게 난 무슨 소용인데. 이렇게 살면 뭐하냐고. 나는 이렇게 살기 싫어. 우리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편하게 살면 안 될까?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어. 현성이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도 똑같은 병으로 세상을 살아갈 텐데 그럼 우리처럼 아픈 자식을 바라보며 고통을 받아야 하잖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 순간 갑자기 아들 방에서 덜컥 소리가 들렸고 남편과 저는 아들 방으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천천히 다가가 방문을 열자 아들은 침대에 없었고 흐느끼는 소리와 함께 인기척이 들린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곳은 방구석도 아닌 장롱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하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 울고 싶을 때 장롱 속에 들어가는 버릇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고 쉬지 않고 울고 있는 아들을 보고 있으니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결국 저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자기와 똑같은 상황이 떠올랐는지 머리를 움켜쥐며 무릎을 꿇더니 오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불안정해 현성이한테까지 그런 나쁜 유전자를 물려줬다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았는지 장롱문을 닫았고 남편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안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다가와 건넨 건 다름 아닌 통장이었습니다. 그 통장은 남편과 제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만들었던 통장이었고 남편이 대표직에서 물러났을 때 세계 일주 다니려고 따로 열심히 모아둔 25억의 통장이었어요. 함께 세계 일주하면서 좋은 곳에서 자리 잡고 행복하게 살려고 준비하던 통장이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건네준 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이혼하자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자기 곁에서
20년 동안 수발들며 살았는데 눈 감을 때까지 아들 인생까지 맡길 순 없다며 저주받은 집안과 더 이상 엮이지 말라며 저를 보내주겠다는 이기적인 말을 뱉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남편의 얼굴에 처음으로 손이 올라갔고 그 손은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큼 그 기간 동안 좋은 추억이 더 많았고 현성이와도 함께한 행복한 추억들을 만들며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이딴 종이 쪼가리 던져주면서 이 집의 20년의 추억을 묻어버리고 떠나라고? 그럼 내가 그동안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야 보상받는구나. 고마워 여보 라고 말이라도 할 줄 알았나 봐. 어떻게 그래?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기적인 거야? 20년 전 그때 떠올리기 싫었던 그날이 떠오르네. 당신은 그때도 똑같았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떠나보내고 나서 후회했잖아. 이제는 나까지 떠나보내고 세상 떠나면 그때 후회할 거야? 더 이상 후회할 짓 하지 마.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모든 걸 내려놓자. 아버님이 만든 회사,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그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 하지만 이제 20살밖에 안 된 우리 아들, 더 이상 힘들어하는 모습 보고 싶지 않고 험난한 세상에서 경쟁하며 살기 위해 추석받으면서 아픈 몸 이끌고 살게 하고 싶지 않아. 당신이 나한테 이혼하자고 그랬지? 반대로 내가 당신한테 이혼하자고 해야겠다. 대표직 내려놓고 우리 함께 통장에 모아둔 돈으로 그동안 보상받지 못했던 휴가 다녀오자. 당신 꿈이었던 세계 일주를 다녀오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잠깐 다녀와도 되니까 우리 셋이 행복하게 살자. 그렇지 않다면 나는 당신과 이혼하고 현성이랑 따로 살도록 할게. 당신이 준 통장으로 결정해. 남편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 어깨에 무거운 짐만 짊어지게 하는 것 같아 미안하다며 저를 꽉 껴안아 주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정말 두려웠다고, 그래서 며칠 동안 얘기도 못했다며 빨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지금까지 잘 버텨왔으니 앞으로 눈 감을 때까지 아들이 남들처럼 평범하게 지낼 수 있게 노력하자며 남편과 저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아들한테 다가가 장롱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흐느끼는 아들을 안아주었어요. 지금 현재 아들은 투석을 받으며 조금이라도 빨리 좋아질 수 있게 치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끔 주기가 맞아 남편과 아들과 함께 투석을 받는 상황도 생기곤 하는데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가족 간의 사랑은 점점 더 짙어져 가고 있네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인생에 있어서 불행한 일들이 하나씩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어떻게 상황을 헤쳐나가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불행을 웃음으로 만들고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행복하게 서로 사랑한다는 말 아끼지 않고 사는 동안 좋은 추억 많이 쌓아두렵니다. 눈 감을 때 웃으면서 떠나고 싶네요. 제 인생의 긴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 어려운 이때에 힘들더라도 의지할 수 있는 건 가족뿐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말 아끼지 마시고 지금 바로 속마음을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 아들이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언제나 용기 잃지 않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정말 많이 힘이 될 테고 자신을 응원해주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게 되면 앞으로 열심히 살려고 많은 노력을 할 것 같아요. 댓글 하나가 10개가 되고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면 그만큼 아직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 아닐까요?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항상 힘내시길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어려운 이 시점 잘 헤쳐나가셔서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